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여부를 묻는 전남본부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이 총파업 철회를 찬성하면서 16일 만에 파업이 종료됐습니다. 화물연대 전남본부에 따르면 조합원 517명이 투표에 참여해 56%인 290명이 파업 철회에 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항 등에는 절반가량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한 상태이며 물류 차질을 빚던 기업들도 주말 안에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광양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4,315TEU로 평소 대비 126%를 기록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자벌드 등 계약 만료 통지를 받은 공공시설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통상적인 계약 만료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각 시설들은 농성과 직장 폐쇄로 얼룩지며 노사 간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직업체험시설인 순천만 자벌드 정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방문객들과 관광버스로 가득 차던 주차장도 텅 비었습니다. 얼마 전 자벌드 위탁 운영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근거로 강사 6명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강사들이 노조 탄압을 위한 부당 해고라 주장하며 농성에 돌입하자 운영사 측이 직장 폐쇄를 감행한 겁니다. 현재 자벌드 내 청소년 체험관은 운영이 중단됐고 어린이용 체험만 일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비노조 직원들이랑 어린이 체험관만 일부 운영을 하는데 순천만 국가정원도 마찬가지로 미화와 경비 노동자 등 112명에게 이번 달을 끝으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했습니다. 정원 박람회 준비로 국가정원을 폐쇄하는 기간을 제외한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만 계약하겠다는 겁니다. 국가정원 노동자들은 순천시의 꼼수 계약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고용 안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여기 와서 근무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장 1월 달부터 급여가 중단된다면은 생계가 참 막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두 사안 모두 계약서상 근로기간이 만료됐을 뿐 부당 해고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노사 갈등이 깊어지면서 순천시청 정문 앞에서는 어제부터 자벌드 노조원들이 노숙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직업을 알리고 체험하게 하는 이 작업이 단순한 수익을 위한, 누구만의 이익을 위한 그런 작업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순천 지역 공공기관 노동자와 계약 만료라는 원칙론을 주장하는 자치단체 사이에서 극에 달한 노사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유례없는 가뭄 속에 전라남도가 전개하고 있는 물절약 운동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1월 한 달간 쓴 생활용수가 1년 전보다 하루 6만 3천 톤인 7.8% 줄었고 공업용수도 하루 5만 톤, 7.4%의 절수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는 가뭄대책 상황보고회에서 실국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산강 수계를 넓히는 등의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에 당부했습니다. 주종섭 전남도 의원이 지난달 발생한 여수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안전 시공을 촉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열린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여수 흑막이벽 붕괴 사고는 안전 불감증과 행정청의 무사한 일이 가져온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근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흑막이 벽체의 품질 불량으로 벽이 붕괴됐고 일부 구간 용접 미시공과 유입수 차단 시설 미설치 등이 발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양을 대표하는 소설가이자 역사학자인 고 이문영 작가를 재조명하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입니다. 한반도 분단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낸 소설로 이상 문학상을 수상하고 치열한 역사 연구를 통해 문학과 사학계의 이름을 알린 이균영 작가의 발자취를 유민호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대하소설의 정수 태백산맥을 써낸 소설가 조정래.
이균영 작가는 선배인 그를 찾아 광양과 백운산을 무대로 시대를 관통하는 작품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소설 원고 뭉치를 품에 안고 교통사고가 난 택시 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나이 45세 세상을 떠나 하늘의 시세만 작가라 불리는 애틋한 후배의 글과 말이 아직 생생합니다. 문학도 더 이상 보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세련된 문양을 가지고 글을 잘 쓰던 촉망된 작가였는데 손을 잡아라. 죽어도 헤어져선 안 된다. 둘이서 손을 잡고 살아라. 한반도를 쪼갠 분단의 현실을 평범한 개인의 일상으로 풀어나간 단편소설 어두운 기억의 저편. 1984년 가장 이른 나이에 이상문학상을 거머쥔 이균영 작가의 대표 작품입니다. 광양읍 우산리에서 태어난 이균영 작가는 광양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았고 등단 이후 작품 생각에 잠겼던 고향의 언덕에는 그를 기억하기 위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지역 문인을 중심으로 문학적 성취를 기억하자는 움직임이 일었고 한 기업인의 후원에 힘입어 문학동산이 조성된 겁니다. 백운산 하늘과 골 깊은 백운산 자락은 그에게 커다란 글밭이었습니다. 이균영 작가와 각별했던 정호승 시인의 말처럼 어두운 기억의 저편이 아닌 밝은 기억의 현재가 되길 바라는 이들이 모여 그를 잊지 않겠다고 추모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대학교 제10대 총장으로 자교 출신인 이병훈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순천대학교는 세 차례에 걸친 온라인 전자투표에서 총 54.22%를 득표해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된 이병훈 후보자를 교육부의 총장으로 추천할 예정입니다. 이병훈 후보는 순천대 국립대 승격 이후 첫 번째 모교 출신 총장 후보로 당선돼 감개무량하다며 모든 것을 걸고 학교 발전에 매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내년 있을 국제정원 박람회에서 전국 각지의 고유한 문화를 소개하는 대한민국 시민의 날 행사에 전국 지자체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이 행사에 대한 유치 활동을 시작해 강원도 영월을 시작으로 정원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를 찾아가 홍보 활동을 펼친 결과 현재 35개 지자체가 참여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특히 최근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탈춤 관련 5곳과 좌수영 어박놀이 등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 지자체들의 참가 결정이 눈길을 끌었다고 덧붙였습니다. 90년 가까이 우리 산업화의 최일선을 담당했던 화순 탄광이 내년이면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채산성 악화와 정부의 석탄 합리화 정책에 따른 건데 대체 산업의 육성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 600m 어둠컴컴한 막장. 광부들이 안전모 등불에 의지한 채 희뿌연 탄가루를 마시며 채탄 작업에 한창입니다. 1935년 채탄이 시작된 이후에 한때 산업화의 1등 공신으로 대접받기도 했지만 채산성 악화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지난해 채탄량은 7만 5천 톤. 1980년대 후반에 10분의 1 정도로 줄었고 그 사이 1,600명이 넘었던 광부도 지금은 270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석탄 합리화 정책과 탄소 중립 방안의 하나로 내년 말이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막장에서 하루하루 고된 노동을 했던 광부들은 생계가 걱정이고 폐광에 따른 지역경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직장을 잃게 되고 또 저희들도 가정의 가장 노릇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평생을 몸바쳐서 일한 직장이 화순군은 한 해 400억 원이 넘는 지역경제 피해가 오래된다면서 영화 세트장과 산업박물관, 골프장 조성 등 체험형 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대체 산업 육성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70만 평에 이르는 부지 매입 비용 등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땅을 사야 되잖아요. 네. 정부에서 그 예산을 우리한테 지원해달라는 거죠. 산자부안은 80%인데 우리는 100%를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특히 광부들은 50대 이상이 대부분이어서 자연퇴직자를 제외하고는 직업적 특성에 맞는 고용승계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광부들한테 걸맞는 산업이 들어와야지 저희도 거기에 일할 수 있지 않냐. 산업화의 주역이자 1등 공신이었던 화순탄광. 폐광은 속속 다가오는데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는 대체산업 육성은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오는 16일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성공을 기념한 우표 65만 6천 장이 발행됩니다. 기념 우표에는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누리호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순천시청 민원실과 해룡면 상삼출장소에 갓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를 위한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이 만들어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는 한 해에 1,026쌍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오늘도 전남 동부 지역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주말 동안에도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10도 안팎의 큰 일교차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가 5도, 순천 1도, 광양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여수가 11도, 순천 12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해상에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앞바다에서 0.5에서 최고 1.5m, 먼바다에서는 최고 3m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영하권 추위와 함께 눈 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해룡면 구상마을 주민일동 20만 원, 마산마을 주민일동 15만 원, 순천시 상사면 동백마을 주민일동 15만 원, 순천시 해룡면 용전마을 주민일동 10만 원, 순천시 서면 비월마을 주민일동 92,400원, 순천시 상사면 노동마을 주민일동 8만 원, 학동 강해숙 7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